예, 2021년 11월 수능 문제죠. 그러니까 2022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이거 뭐 변증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봅시다. 이거 뭐 문제풀이 하는 영상 아니고요, 그죠? 다른 유튜브에 보면은 뭐 문제풀이도 많이 있고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한 문장 한 문장 그게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될까? 어? 그겁니다. 그죠? 그 변증법에 대해서 좀 뭐 자세히 알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음. 그런 거니까 뭐 그 정도 감안하시고 문제풀이 영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예, 그런 분들에게 도움 되도록 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 문장.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변증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변증법이라면 우리가 뭐 정반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을 거니까. 그리고 뭐 이쪽 첫 문장을 보게 되면은 변증법이 이제 어디 쓰인다, 응? 어디 쓰인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쓰이는 그 변증법을 미학에다가 적용을 해보니까, 미학에다가 적용을 해보니까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뭐 이렇게 세 개의 어떤 그 정반합의 어떤 개념들이, 그죠? 딱 맞아지죠. 그러니까 그죠. 정반합이라는 건 맞아지기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그죠. 요건 요렇게 연결되고 요건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도 직관, 표상, 사유 이렇게도 연결된다. 그죠. 그 직관이 뭐고 뭐 표상이 뭐고 사유가 뭐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요 부분에 대해서 살짝 한번 볼게요. 그죠. 이거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어떤 뭐 정반합의 어떤 개념, 그죠? 정반합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보는데, 절대적 진리,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념이라고 보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 어떤 이념이라고 보는 건데, 이거를, 그죠? 절대적 진리 어떤 이념, 이념이 뭐가 있습니까? 뭐 진, 선, 미, 정치 이념으로는 뭐 민주, 응? 자유, 뭐, 민주, 자유, 응? 뭐 정의, 이런 것들이 어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념이잖아요. 정치 이념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뭐 이념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절대적 진리다. 뭐 얘들은 진선미 이것들은 절대적 진리죠. 우리가 이제 절대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그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죠?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예술은 직관의 방법으로 이걸 인식을 하고, 종교는 표상의 방법으로 이거 진리를 인식을 하고, 철학은 사유의 방법으로 이걸 인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술은 어떤 직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종교는 이제 뭐 떠올려 보는 거죠. 심상을 떠올리는 거. 그 다음에 사유는 논리, 그죠? 아주 그냥 논리를 가지고 이걸 절대적 진리를 바라본다. 뭐 진선미, 정의, 뭐 자유, 민주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학을 변증법으로 바라보니까 뭐 이렇게 형식이 되더라. 여기서 특히 미학은 예술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미학의 대상인 예술이니까. 미학은 예술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술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술 얘기하는 과정에서 변증법적인 논리를 미학에다 갖다 들이대려니까 종교, 철학이 동시에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술은 이렇게 바라보고, 이건 이렇게 바라보고, 이건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죠?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형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술은 직관으로 바라보고, 종교는 표상으로 바라보고, 철학은 사유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형식의 어떤 차이가 생기니까, 문제는 이제 그 인식이 수준이 달라지더라. 그죠? 인식 레벨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깊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뭐 철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깊게 이해가 되는데, 뭐, 예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깊이 이해가 안 된다. 뭐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인식 수준의 차이가 나니까. 그럼 뭐 철학은 아주 초보 단계고, 종교는 뭐 성장 단계고, 철학은 아주 완숙 상태, 절대 정신이다. 그죠? 철학이 최고다. 사유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동굴 같은데, 그죠? 옛날에 그 원시인들이 동굴에다가 그 벽화 그리고 했잖아요. 그때는 예술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발전해가지고 예술에다가 뭐 종교까지 갔는데, 그죠? 뭐 신석기 시대인가요? 그 애니미즘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뭐 예술에서 종교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철학까지 갔다. 철학까지 갔다. 라고 하면 이제 이때는 이제 그 최고의 어떤 지성이다, 그죠? 최고의 지성에 도달한 상황이다.
그래갖고 이때는 예술이 어떤 뭐 절대정신이 뭐 그냥 어떤 인간의 어떤 정신 영역이랍니다. 인간의 정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이런 어떤 정신이 예술이 최고였던 시대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생김으로써 이때는 이제 종교까지 나아간 상황, 발전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철학까지 발전된 상황, 이게 최고의 지성이 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그냥 뭐 초보 단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변증법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변증법으로 미학을 바라보니까 예술은 그냥 초보 단계더라. 인식 수준에서. 뭐, 이 정도에 대한 어떤 가의 얘기였고, 그죠? 두 번째 질문에서 보면은, 아니다, 이제 예술이 초보 단계가 아니고, 아주 그냥 최고 수준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뭐 종합은 뭐냐면은, 질적으로 고야된 상황.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종교, 예술, 종교, 철학에서, 그죠? 순으로 발전하는데, 이게 이제 예술에서는 어떤 뭐 예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어떤 특성, 규정, 이런 것들이 종교에선 또 이제 요거 두 개가 대등적인 거죠. 그 다음에 발전해가지고 철학이 된 거니까. 얘들의 본질이 둘 다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그죠? 질적으로 향상된, 고양된 어떤 최고의 범주가 종합, 철학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막 대립을 하든 뭐 그냥 같은 레벨에서, 그죠? 대립을 해가지고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합해졌을 때 철학이 된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3이다, 그죠? 어떤 뭐 뭔가가 좀 더 달라진, 더 플러스가 된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변증법의 어떤 종합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예술이 최고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예술이 최고다. 나는 예술이 최고다. 그러니까 가에서는 예술은 아주 그냥 초보적인 단계 수준이다, 그죠? 였는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종합은 어떤 뭐 최고의 어떤 질적으로 고양된 어떤 최상의 범주다. 종합, 그죠? 종합은. 그런데, 그 뭐 철학적 기획 나오고, 뭐, 요런 건 형식적으로 아주 그냥 딱딱 맞아지죠. 그죠? 정반합의 개념으로 딱딱 맞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그 흠결이 생긴다. 그죠? 미학을 바라볼 때, 또 뭐 다른 거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미학을 바라볼 때, 특히나 예술을 바라볼 때, 이게 어떤 흠결이 생긴다. 그죠? 이 흠결을 말하고 싶은 거죠. 아까 흠결이 뭐였냐면, 여기서 예술은 아주 그냥 초보적인 단계다. 가에서,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주 낮은 단계 수준이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내면성이 강화됐고 이런 거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따 볼 거지만, 하여튼 예술은 이거 이제 보면은 예술 종교 철학으로 갈 때, 그죠? 예술은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죠? 예술의 어떤 본질에 객관성이란 게 있는데, 객관성이 뭡니까? 이거 뭐 주관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객관은 이거 보면 주관이죠, 그죠? 객관. 그러니까 뭐 예술 같은 경우는 객관성.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예술 작품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들이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어떤 객관의 개념이죠, 그죠? 이 사람도 볼 수 있고, 이 사람도 볼 수 있고, 그죠?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주관적으로 어떤 뭐가 생기죠, 그죠? 이 사람 마음속에 주관적인 뭐가 생기고, 이 사람 마음속에도 주관적인 뭐가 생긴다. 그게 이제 종교나 철학까지 발달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각각의 어떤 철학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점점 어떤 주관성이 올라간다라는 말도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객관성. 여기는 이제 종교에서 조금 더 이제 객관성이 줄어들고, 철학에서는 나중에 객관성이 사라지더라. 객관성이 사라지죠. 전부 다 내면화 된 거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이때 어떤 그 가지고 있던 초심,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객관성이 이때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리더라, 그죠? 철학에 가서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 최고다, 철학은 모든 걸 다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변증법의 어떤 종합인데, 그게 안 되고 이때 가지고 있던 본질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재객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유력한 후보가 예술이다. 예술이 최고네, 그죠? 그것도 예술 작품은 단순히 직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유를 통해서 봐야 된다, 이거죠.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술이 중요하다라는 게 핵심이거죠. 나 같은 경우에는, 예술은 그냥 초보 단계고, 그죠? 예술은 초보 단계고,
그 좀 최고의 어떤 지성은 철학이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이거 뭐 한번 봅시다. 꼼꼼히 이제 한 문장씩 볼까요?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 그 전반적인 내용이었고, 그죠?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여기까지 일단 자 봅시다. 이제 한 문장씩 볼게요.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뭐 정반합, 그죠? 정립, 반정립, 종합. 그래서 변증법의 어떤 논리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서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뭐 해결이다. 해결의 뭐 변증법이니까, 그죠? 변증법은 대등한 어떤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어떤 병렬이 아니다. 이 같은 그 위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반합이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 이거 대립적인 두 범주, 요거 이제 정반, 요거는 이제 대립적인 두 범주죠. 요거는 위상이 비슷하겠네요, 그죠?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어떤 수렴적 상향성,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종합, 그죠? 합이 되겠네요. 여기 이제 상향식이네요. 여기 두 개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게 대등한 위치고, 이거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세 개가 다 동일한 위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 해결해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을 넘어. 자, 이거 봅시다. 변증법의 어떤 뭐 효용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뭘 말하고 싶은가, 그죠? 여기 봅시다. 해결해서 어떤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일단은 논증의 방식. 논증의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연역법, 연역법, 그다음 귀납법, 뭐 이런 것도 다 논증의 방식이죠, 그죠? 논증의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의 중에 어떤 변증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를 증명하는 어떤 방식, 이 변증법 중에 하나다. 정반합, 그죠? 그걸 또 넘어서 더 역할이 또 중요한 역할이 있네요. 논증 대상 자체의 어떤 존재 방식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그죠? 논증 대상, 우리가 논증해야 될 대상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공식 같은 거죠. E는 MC 제곱. 뭐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증명, 그죠? 논증하려 그러면은 뭐 연역법을 하든지 귀납법을 하든지 뭐 수학적 풀이를 하든지, 그죠? 이렇게 하겠죠. 이것처럼 뭐 논증 대상, 이거 뭐 이럴 때 뭐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논증 대상도 되겠죠, 그죠? 민주주의는 옳은 것인가? 뭐 그죠? 뭐 이런 것들의 논증 대상, 그죠? 논증의 대상이죠. 이거는 민주주의가. 그 자체의 어떤 존재 방식, 민주주의가 어떤 존재하는 방식이 뭘까요? 그죠? 요런 이념 자체가 존재하는 방식. 이거 뭐 이를테면 민주, 자유, 평등, 정의, 뭐 이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의 어떤 존재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즉, 세계의 어떤 근원적인 질서인 어떤 이념이라는 게 민주주의, 정치 이념이죠, 그죠? 정치 이념. 뭐 민주주의, 뭐 독재주의,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부 다 정치 이념으로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의 어떤 내적 구조라는 게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뭐 민주주의가 된다. 이렇게 내적 구조가 될 수 있죠. 구조도. 그다음에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 또 변증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은 어떤 겁니까?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 이거 뭐 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그죠?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은 이거 어떤 사람이 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민주주의를 막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 반대하는 사람, 야, 그 민주주의보다 조금 독재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응? 이런 식으로 정반, 그래가지고 이제 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민주주의는 이때 약간 자유를 조금 억압하는 그런 어떤 상태, 이런 걸 만들자. 이런 식의 정반합의 어떤 개념으로 그렇게 현실에서 드러나는 방식이죠.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되는 상황이죠, 그죠? 이런 것도 변증법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변증법 자체는 어떤 방법론이겠죠, 방법론. 그 다음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전부 다 요 현실이랑 요 이념이 합해져 가지고 현실 그 하나의 어떤 체계를 이루죠, 그죠? 민주주의가 이렇게 현실에 적용이 되고 다시 또 뭐 현실이 다시 민주주의 또 그 뭐 개념을 바꾼다거나 뭐 수정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하나의 어떤 체계를 이루게 되고 그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인 논증도 변증법으로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이런 원리 자체도 변증법이 이렇게 어떤 체계를 지닌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여기에 영향을 주고 여기에 영향을 주고 이러는 것도 이게 변증법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변증법적으로 이해가 된다.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뭐 그 정도로 보면 되고. 그럼 뭐 이 정도로 변증법이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구나, 그죠? 변증법이 여기에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뭐 온갖 데 다 쓰이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봅시다. 종합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디 쓰이느냐? 논증의 방식이고 변증법은 그 다음에 논증 대상 자체에도 존재 방식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념의 어떤 내적 구조, 여기에도 변증법이 들어있고, 현실에 드러나는 방식, 그죠? 여기에도 들어있고, 두 차원의 어떤 원리를 밝히는데도, 그죠? 변증법이 들어있다. 변증법이 들어있다. 오케이? 뭐, 그죠? 이 정도면 이해하면 됩니다. 온갖 데다가 그냥 뭐 변증법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해결은, 그죠? 미학도, 그러니까 이제 온갖 데다가 다 쓰이니까, 온갖 데다가 변증법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미학에다 적용을 시킵니다. 그죠?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변증법으로 이제 미학을 다루려고 한다. 시도를 하는 거죠. 그의 어떤, 그 얘기에서 그는 해결일 거고, 미학의 대상인 어떤 예술. 그러니까, 미학은 뭡니까?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대상이 예술이겠죠. 그죠? 예술 같은 걸 바라보면서. 뭐 여러 가지 대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예술이겠죠. 자, 이 예술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특정을 얘기합니다. 종교와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다.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 절대정신이다. 이 세 개가 다 절대정신이다. 그죠? 절대정신은 또 뭐냐? 그죠? 절대적인 진리인 어떤 이념. 절대적 진리가 이념이구나. 절대적 진리가 아까 말했듯이 진, 선, 미, 민주주의, 뭐 독재주의, 그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떤 뭐 진리죠, 그죠?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이념들, 이런 이념들을 인식하는 인간의 어떤 정신의 영역이다. 그죠? 예술도, 종교도, 철학도 어떤 예술의 인간의 어떤 정신 영역이다. 절대 정신이니까, 그죠? 이거 정신 영역으로 보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정신 영역이다. 이제 그 뭐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예술, 종교, 철학에 대한 어떤 개념을 버리고 여기서는 절대 정신으로 이제 이해를 해라 그 얘기니까, 그죠? 철학에서 이제 단어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그죠? 다른 의미를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죠? 인간의 정신 영역이구나, 요 세 가지가, 그죠?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또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그러니까 뭐 진선미, 그죠? 진선미 이거를 어떤 동일한 내용이죠, 그죠? 절대적 진리는 얘가 보든, 그죠? 이것도 똑같이 어떤 동일한 내용이죠, 그죠?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고, 진짜는 진짜인 거고, 그죠? 선한 거는 선한 겁니다, 그죠? 동일한 내용인데 인식 형식에 따라, 그죠? 어떻게 보느냐 그겁니다, 그죠? 인식 형식, 인식의 어떤 형식.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 뇌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떤 뇌가 있으면은 이쪽 부분에는 뭐 시각을 담당하고 여기는 청각을 담당하고, 그죠? 여기는 촉각을 담당하는 어떤 뇌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처럼 어떤 인식하는 어떤 부위에 따라 얘는 시각으로 형식으로 이해하고, 이거는 청각의 형식으로 인식을 하고, 그죠? 이건 촉각의 형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죠? 그것처럼 인식의 형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직관, 표상, 사유로 한다. 이거 각각 대응하는 어떤 형식은, 그죠? 이거 직관은 예술, 표상은 종교, 그럼 사유랑 이렇게 이렇게 딱딱 이게 막 대응을 한답니다.
보시죠. 또 아까도 말했듯이, 그죠? 이거 이제 그 예술은 직관을 가지고 이 절대적 진리, 그러니까 이념을, 그죠? 절대적 진리 이념을 바라본다. 종교는 표상을 가지고, 표상이라는 도구, 형식을 가지고 이걸 바라본다. 그러니까 철학은 사유라는 형식을 가지고 이걸 바라본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형식이 다르구나. 인식 형식이 다르구나. 오케이. 이제 형식, 직관이 뭔가, 표상이 뭔가, 사유라는 뭔가를 정의를 내립니다. 그죠? 직관은 물질적인 대상, 물질적 대상입니다. 정신적 대상 아니고 물질적 대상입니다. 그죠?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이제 감각적으로 지각을 한다. 그죠? 느껴본다. 시각적으로 본다. 만져본다. 촉각. 그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어떤 유무와 무관하게, 그 뭐, 물질 대상이 있든 없든, 그죠? 우리 눈 감고 딱 떠올리는 거죠. 이게 뭐, 해가 지는 어떤 노을의 어떤 풍경, 이런 걸 떠올리죠. 그죠? 뭐 어릴 때 뭐, 이렇게 뭐, 기억나는 어떤 순간, 이런 걸 떠올린다. 물질 대상이 있든 없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떤 사유는 대상의 어떤 개념을 통해서 파악하는 순수한 어떤 논리, 이거는 뭐 그냥 뭐 떠올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머리 속에서 이제 추론을 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그죠? 이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증거 아니면 그 문장들을 바로 보고 하나하나 대응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추론 문제들은, 그죠? 떠올리죠. 그죠? 뭐 이겠거니,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논리를 바탕으로 뭔가를 떠올린다. 그게 이제 추론이죠. 그죠? 그것처럼 사유를 한다. 사유, 그죠? 논리를 가지고, 그죠? 사유를 한다. 그겁니다. 최고의 뭐 단계죠. 그죠? 뭐 컴퓨터도 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어떤 논리적인 어떤 뭐 지성, 그죠? 이 세 가지 형태는 각각 뭐 여기 이렇게 규정이 된다. 그죠? 세 개 뭐 구분 된다.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해결에 따르면 직관의 어떤 외면성, 직관의 외면성, 이게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뭐 직관이라는 게 아까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죠? 실질적인 물질적인 뭐가 있으면은 이걸 바라보는 게, 그죠? 그게 이제 어떤 외면성의 느낌이죠. 사람이 여기 있으면은 이 바라보는 거니까, 우리 몸 외부에 있는 거니까, 그죠? 외면성. 표상이 어떤 내면성, 그죠? 표상은 우리가 눈 감고 떠올리는 거잖아요. 물질적 대상이 없어도 떠올리는 거니까, 우리 뭐 이런 게 없다 해도 이 자체적으로 인간 자체에서 내면적으로 뭔가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사유에서 종합이 된답니다. 이 전체가 이제, 그죠? 사유에서 종합이 되고, 그 나에서는 사유에서 종합이 안 된다 그랬죠. 나에서는 뭐 이렇게, 나글에서 밑에, 그죠? 나글에서는 뭐 사유에서 종합이 안 되고, 이건 이제 직관의 외면성이 사라져 버리고 표상의 어떤 내면성이 점점 더 커져서 사유에서는 거의 뭐 최대 또 뭐 이렇게 내면성이 만들어진다라고 나에서는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가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죠? 일단 종합이 된답니다. 종합이 된다라고 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이에 맞춰서 예술의 어떤 객관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예술 작품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다 쳐다보는 거죠. 그죠? 얘도 보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놈 보는 거 다 똑같은 거죠. 보는 건 다 똑같은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각각의 어떤 경험으로 떠올리는 거, 그거는 이제 주관성인 거죠. 그죠? 주관성인 거죠. 그죠? 종교, 뭐 철학에서도 이제 이게 두 개 종합이 된다. 이거 객관성에다가 어떤 종교의 어떤 주관성이 합해져서 철학이 된다. 이거 개념입니다. 그죠? 이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해서는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종합이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직관의 어떤 외관성이랑 표상의 어떤 내면성이 사유에서 종합이 된다. 정반합이죠. 그죠? 예술의 객관성과 어떤 종교의 어떤 주관성이 철학에서 종합이 된다. 정반합이죠. 그죠? 형식이 딱 맞구나. 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거.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죠. 그죠? 형식 간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직관, 표상, 그죠? 사유, 이렇게 이게 세 가지 단계 하는 해서, 그죠? 그래서 어떤 형식의 차이, 예술, 종교, 철학은 이 각각의 형식으로, 그죠? 직관의 형식으로, 그다음에 표상의 형식으로, 어떤 뭐 사유의 형식으로 어떤 뭐 진리, 절대적 진리를 바라보는 거니까, 그죠? 바라보는 거니까 이런 형식의 차이가 생기죠. 그죠? 형식의 차이. 그죠? 이게 형식이 다 다르니까. 인식의 형식이 다르나. 인식 수준에 중대한 차이가 생긴다.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직관으로 보는 거랑, 사유에서 보는 거랑 확실히 다르죠. 그죠? 뭔가를
단순히 그냥 띡 바라보는 거랑, 야, 이게 뭐, 이렇게, 이때는 또 내 과거를 떠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뭐, 이렇게, 뭐, 표상을 하는 거, 그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을 짬뽕 해가지고, 이제 철학적 사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야,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뭐, 이런 거, 그죠? 인생이 무엇인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한까지 가면은, 뭐, 인식 수준이 달라지죠. 차원이 다르죠.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해결에서, 절대적인 정신의 어떤 내용인 절대적 진리, 그죠?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절대적 진리는 아까 말했듯이 진선미, 그죠? 진, 선, 미, 민주, 자유, 평등, 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절대적 진리죠.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논리적, 이성적이죠. 하나하나가 전부 다 논리적인 거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다. 뭐 이거야 뭐, 그죠? 뭐. 그 자체는, 그죠? 논리적, 이성적인 건데, 이런 내용은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한다. 그죠? 예술은 이런 것들을 직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종교는 이런 진리를 표상으로 바라보고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사유한다. 그죠? 이게 대상인 거죠. 그죠? 대상은 이겁니다. 그죠? 이 세 가지 형태 간에는 단계적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야, 이게 레벨이 다르구나. 그죠? 레벨 다르다. 예술은 초보 단계다. 아주 낮은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조금 발전한 것. 철학은 최고다. 그죠? 절대정신이다. 완숙한 단계. 따라서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진행된 명시상부한 절대적 정신은, 절대적 정신이 요 세 가지랬죠. 예술, 종교, 철학. 요 세 가지가 절대적 정신이라는데,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다. 이게 뭔 말이죠? 그죠? 의거가 뭡니까? 이거 보겠습니다. 그죠? 대략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지성은 철학이다. 뭐 그 얘기죠. 그죠? 뭐 의거한다. 뭐 어디에 뭐 이렇게 뭐 기댄다? 뭐 그런 건가요? 또 뭐 철학이다. 최고는 어떤 철학이다. 그 얘기죠. 예술은 절대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인 지성이 미발달된 아주 과거에, 그죠? 동굴 같은데, 그죠? 동굴 벽화에다가 그림 그리고 예술, 단순히 예술밖에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술만 있던 때, 아주 옛날에 과거. 그 다음에 예술에서 조금 더 우리 인류가 조금 더 뇌가 발달하면서 종교까지 발달하게 되죠. 그죠? 신석기 때. 그죠? 그 다음 예술에다가, 그 다음에 종교에다가 끝내는 사유까지, 철학까지, 그죠? 철학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지성까지 왔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술은 그냥 뭐 좀 별거 아니다. 그죠? 뭐 그냥 초보 단계의 어떤 뭐 과정이었다. 뭐 그 정도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변증법 해결이 바라보기에, 그죠? 미학을 바라보니까 그 얘기였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해결이 바라보는 어떤 변증법으로 바라보는 어떤 미학, 특히 예술, 그거에 대한 얘기였다. 그 정도 얘기했다. 여기서 나에서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예술은 초보 단계가 그게 아니다. 아주 그냥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렇게 사유가 들어간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일단 끊고. 자, 또 봅시다. 그게 나았죠. 그죠? 자세히 한 문장 한 문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과학을해서는 조금 이제 뭐 예술은 조금 초보 단계 수준이다. 그죠? 변증법으로 바라본 예술.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예술은 초보적이다. 나에서는 반대입니다. 아니다. 예술은 최고다.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봅시다.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뭐 정반합이죠. 그죠? 정반합. 예술의 범주는 두 대립의 어떤 범주 중에 하나의 어떤 일반적인 승리. 그러니까 뭐 두 대립적 범주가 뭡니까? 정, 반, 그죠? 정, 반. 여기다 쓰지 말고 좀. 정이 있고 반이 있고 합이 있으면 이 두 개의 어떤 대립적인 범주, 그죠? 대립적 범주가 하나의 일반적인 승리로, 야 정이 맞네, 그죠? 이렇게 네가 합이다, 그죠? 반이 맞네, 네가 합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어떤 해서는 안 된다. 그죠? 합의라는 게 그게 아니죠. 그죠? 두 번째 어떤 고유한 본질적인 규정, 본질적 특성, 본질, 이 소멸되는 어떤 뭐 중화 상태로 가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흐지부지 되는, 그죠? 그런 상태로 가서도 안 된다. 종합이라는 것은 종합에 대한 정의죠. 그죠?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인 규정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서, 그러니까 정의 어떤 본질, 그 다음에 합,
정반의 어떤 본질, 이것들 두 개가 짬뽕이 돼가지고 그냥 최고의 어떤 뭐 질적으로 고양된, 그죠? 최상의 범주가 생성된다. 이게 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그죠? 더 고양된 어떤 3이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그 변증법의 합이라는 내용이다. 그죠? 그러면 아까 그 말했듯이 해결은 그 예술을 바라볼 때 그죠? 예술은 예술, 종교, 철학에서 얘는 내가 별거 아니고 조금 더 발전했고 이게 최고네. 이렇게 보는 어떤 뭐 레벨, 그죠? 이라기보다는 아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합은 뭐 최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게 두 개가 합해, 이게 딱딱 끊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그죠? 정, 반, 그죠? 합, 그죠? 이게 여기로 가가지고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종합이 이제 그런 의미다. 그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예술, 종교, 철학으로 가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예술, 종교 이 두 개가 짬뽕이 돼가지고 철학으로 간다. 글씨가 이렇게 안 쓰이지.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합의 어떤 개념은, 그러니까 초반에 가지고 있던 초심, 그죠?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된다. 본질 자체가. 해겔이 강조하는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해겔이 이걸 강조를 했는데 왜 위에서는 딴소리 했죠, 그죠? 그러기에 변증법의 어떤 원칙이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게 조탁이 뭐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 어떤 철학적인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철학적인 기획은,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계획, 사고 이런 것들은 이거 뭐 이렇게 학문 체계를 어떻게 이런 거 변증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학문 체계를 조탁 뭐 맡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변증법을 해 가지고 변증법으로 뭐 학문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게 뭐 철학적인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변증법을 바탕으로 학문적인 체계, 미학을, 그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놈의 어떤 특징이 아니었나, 그죠?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었냐,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왜 위에서는 그냥 그렇게 했느냐, 그죠? 합이라는 게 그냥 그 예술, 종교, 철학으로 가면서 왜 이렇게 막 종합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이건 사라져 버리고 이건 막 점점 강화되고, 그죠? 이렇게 되면 아니지 않느냐, 종합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죠? 아니었던가? 근데 왜 의도랑 다르게 왜 또 딴 소리를 하느냐, 뭐 그 얘기죠. 그런데 그가 놓은 어떤 성과물 중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흠결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물으면 묻는 거죠. 의문이 있다. 야, 흠결이 없네라고 한 게 아니라 흠결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미학에 관한, 그죠? 미학에 관해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미학, 특히 예술 이런 걸 바라볼 때는 이게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집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딱 떨어지게 흠결이 있네요. 이게 아니라 뭔가 조금 좀 흠결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지성의 어떤 형식, 그죠? 아까 봤죠? 하고 직관, 표상, 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그죠? 이에 맞게 절대적인 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으로 딱딱딱 하나씩 1대1 대응시키는 전략은 아주 그냥 외관성으로 그냥 최고였죠. 변증법의 모델 딱딱 맞아지고 전형적인 구성이들어 보인다. 딱딱 맞아지고 딱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직관 해가지고 사유, 그죠? 직관 뭐였습니까 아까? 직관, 표상, 그죠? 사유, 그죠? 이렇게 가는 이 과정에서 외면성은 점차 커지고 점차 지워지고, 그죠? 내면성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예술에서 외면성은 예술이 가지고 있던 외면성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철학 같은 경우에는 눈 감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내면성이 강화되고 외면성은 사라진다.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점점 어떤 뭐 본질 자체가 변해져 버리죠, 그죠? 본질이 좀 다르다, 그 얘기죠. 강화되고 완성되고 있고, 예술에서도, 그죠? 예술, 종교,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객관성은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 그러니까 지 스스로만 생각하는 이런 것들만 점점 강화되더라. 진정한 어떤 변증법적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초반에 가지고 있던 어떤 본질들이 점점 사라지고 다른 어떤 그 성질을 가지게 되더라. 그죠? 정반합에서 나타나는 그 해결이 주장했던 변증법은 그게 아니었죠. 그죠? 이게 시너지가 돼가지고 그냥 질적으로 고양이 돼가지고 그냥 뭐 그냥 두 개 뭐 객관성과 주관성이 전부 다 짬뽕이 돼가지고 최고의 어떤 뭐 경지에 이르는 질적으로 아주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합인데 해결이 말했던 그게 안 맞다라는 거죠. 그죠? 안 맞아요. 안 맞다. 해결이 네가 말하는 그 정반합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직관의 어떤 외면성 및 예술의 어떤 객관성, 직관의 어떤 외면성과 예술의 어떤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인 지각성인데,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뭐 이런 거죠, 그죠? 감각적인 지성인데, 이런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종합 단계에서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어떤 외면성이라든지 예술의 어떤 객관성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철학이나 사유 같은 경우에는 외면성이 없죠.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한 어떤 완전한 어떤 주관성이 객관화의 어떤 객관성의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는 단계의 어떤 절대적 성질을 추가했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주관성에다가 뭔가 재객관화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죠? 해가지고 진정한 합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게 뭐 추가가 돼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이가 잘못한 게 있네. 그죠? 미학에 적용이 안 되네.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객관화를 추가하려면은 예술을 갖다 붙여라는 거죠. 철학 이후의 자리에다가 갖다 붙여라. 예술을.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재객관화가 돼가지고 진정한 합이 된다. 그러니까 뭐 예술, 종교, 철학에다가 플러스 예술 이렇게 되면은 객관성과 주관성이 합하게 된 최고의 어떤 뭐 합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나는 조금 그리 쉽네요. 그죠? 나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후보다. 그러니까 예술이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아까 가에서는 이거 예술가 아주 그냥 초보 단계다. 그거 뭐 이상한 만한 그냥 한 번만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느끼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대단한 거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죠? 합은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실제로는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 설명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술 작품도 직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유를 가지고 그죠? 사유를 바탕으로 사유라는 어떤 그 인식 형식으로 예술 작품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죠? 단순히 뭐 그냥 직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유를 한다. 예술 작품으로도. 그죠?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해겔이 그렇게 뭐 예술적 체험을 했나요? 이게 뭐 작가인가? 어떤 예술가인가요? 어떤 뭐 예술적 체험을 많이 했나요? 해겔이? 뭐 어쨌든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뭐 예술적 체험을 했구나라고 요걸 보면 추론이 가능하죠. 그죠? 이 때문에 어떤 뭐 방법과 그죠? 어떤 뭐 인식 방법이 되겠나요? 철학의 체계 간에 이런 어떤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그러니까 어떤 뭐 해겔이 말했던 어떤 합의 어떤 내용과 그 해겔이 이제 말했던 그 예술 미학을 바라보는 변증법, 그죠? 변증법으로 그 바라본 어떤 예술은 뭐가 안 맞다라는 거죠. 안 맞아. 안 맞다. 그 해겔 네가 말했던 거랑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됩니까? 뭐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죠? 제가 뭐 확실히 다 뭐 이렇게 꼼꼼한 해설은 못하고 제가 변증법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걸 보면 그렇다 그죠? 이해가 좀 되죠, 그죠? 이걸 바탕으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고 다음 그 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